on은 단어 앞에 붙어서 의미를 부정하거나 반대로 만드는 접두어입니다. unhappy, happy, 행복하네, on이 붙어 행복하지 않은, 즉 불행하다는 뜻이에요. unknown, known, 알려진 앞에 on이 붙어 알려지지 않은, 즉 미지의 라는 뜻이 됩니다. unlock, lock, 잠그다의 반대로 잠금을 해제하다, 즉 열다를 의미하죠. unfair, fair, 공정한 앞에 on이 붙어 공정하지 않은, 즉 불공정하다는 뜻이에요. re는 어떤 행동을 다시 하거나 되돌리는 뜻을 가진 접두어입니다. 반복이나 복원을 표현할 때 자주 쓰여요. redo, do, 하다 앞에 re가 붙어 다시 하다, 즉 반복하다는 뜻입니다. return, turn, 돌다에 re가 붙어 다시 돌아가다, 즉 반환하다 하는 의미가 되죠. replay, play, 재생하다에 re가 붙어 다시 재생하다, 즉 반복 재생하다는 뜻이에요. rebuild, build, 세우다에 re가 붙어서 다시 세우다, 즉 재건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pre는 시간상 앞서는 개념, 즉 어떤 일을 미리 하는 걸 나타낼 때 쓰이는 접두어입니다. preview, view, 보다 앞에 pre가 붙어 미리 보다, 즉 예고편을 뜻하죠. predict, dict, 말하다에 pre가 붙어서 미리 말하다, 즉 예측하다 는 의미예요. prepare, pair, 준비하다에 pre가 붙어 미리 준비하다, 즉 준비하다 또는 대비하다 하는 뜻입니다. preschool, school, 학교 앞에 pre가 붙어 학교 이전 단계, 즉 유치원을 의미하죠. 서브는 아래에, 밑에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입니다. 어떤 것이 아래쪽에 있거나 아래로 향할 때 사용돼요. subway, 길을 뜻하는 way 앞에 sub가 붙어 지하의 길, 즉 지하철이 됩니다. submarine, 바다를 뜻하는 marine 앞에 sub가 붙어 바다 아래, 즉 잠수함을 의미하죠. sub-zero, 영하, 즉 0도보다 아래의 온도를 나타냅니다. submerge, merge, 합치다 앞에 sub가 붙어 물 아래로 들어가다, 즉 물속에 잠기다 라는 뜻이 돼요. super는 위에 또는 보통을 넘는 의미를 가진 접두어입니다. 뭔가 크거나 뛰어난 걸 나타낼 때 사용되죠. superman, 사람을 뜻하는 man 앞에 super가 붙어 보통 사람을 넘은, 즉 초인이 됩니다. supermarket, market 앞에 super가 붙어 더 큰 시장, 즉 슈퍼마켓을 뜻하죠. supernatural, 자연을 뜻하는 natural 앞에 super가 붙어 초자연적인이라는 의미가 돼요. superpower, 보통 이상의 힘을 의미하는 말로 초능력을 뜻합니다. this는 반대 또는 부정의 의미를 가진 접두어입니다. 단어 앞에 붙어 의미를 반대로 바꿔요. disagree, agree, 동의하다의 반대로 동의하지 않다, 즉 반대하다를 뜻해요. disappear, appear, 나타나다의 반대 개념으로 사라지다 라는 뜻이 됩니다. disconnect, connect, 연결하다의 반대말로 연결을 끊다, 단절하다는 의미예요. dislike, like, 좋아하다의 dis가 붙어 좋아하지 않다, 즉 싫어하다는 뜻이 되죠. 인터는 사이에서 서로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예요. 두 대상이 연결되거나 상호작용할 때 쓰입니다. international,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즉 국제적인이라는 뜻이에요. interview, 서로 마주보고 말하는 것, 면접이나 인터뷰를 뜻합니다. interact, 서로 행동을 주고받다, 즉 상호작용하다는 뜻이 돼요. interconnect, 서로 연결되다, 즉 상호 연결하다는 의미로 쓰여요. trans는 넘어 또는 가로질러의 의미를 가진 접두어예요.
이동이나 변화, 전달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transport, port, 운반하다 앞에 trans가 붙어 옮겨 나르다, 즉 운송하다를 뜻하죠. translate, 다른 언어로 넘겨 나르다, 즉 번역하다를 의미합니다. transmit, 정보를 가로질러 보내다, 즉 전송하다는 뜻이에요. transform, 형태를 넘겨 바꾸다, 즉 변형하다를 뜻합니다. X는 밖으로 또는 밖에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어입니다.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동작을 표현하죠. exit, 나가는 길, 즉 출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export, 물건을 밖으로 보내다, 즉 수출하다라는 뜻이 돼요. exclude, 닫아서 밖으로 밀어내다, 즉 제외하다를 의미하죠. expand, 밖으로 펼치다, 즉 확장하다는 뜻이에요. anti는 대항하는 또는 반대하는 의미의 접두어예요. 어떤 것에 저항하거나 맞서는 개념을 담고 있죠. antibiotic, 생명체에 저항하는 약, 즉 항생제예요. antivirus,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프로그램, 즉 백신이나 방지 소프트웨어를 말해요. antisocial, 사회적인 것에 반대하는 성향, 즉 반사회적인이라는 뜻입니다. anti-cancer, 암에 대항하는, 즉 항암에라는 의미로 쓰여요. able과 able은 무엇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진 전미사야. 똑같은 의미인데 철자만 조금 다른 거지. readable, read에 able을 붙여서 읽을 수 있는 이 되는데 여기서는 읽기 쉬운 이라는 뜻으로 쓰여. 글씨가 잘 보이거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울 때 말하는 거야. possible, 이건 possi라는 어근에 able이 붙은 건데 할 수 있는, 즉 가능한 이라는 뜻이야. comfortable, comfort에 able이 합쳐져서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편안한이 되는 거지. visible, vis, 보다에 able이 붙어서 볼 수 있는,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이라는 뜻이야. er이나 or은 사람, 특히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을 뜻해. 동사 뒤에 붙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야. teacher, teach는 가르치다는 뜻이지? 여기에 er를 붙이면 가르치는 사람, 즉 선생님이 돼. actor, act는 연기하다는 의미야. 뒤에 or를 붙이니까 연기하는 사람, 배우가 되는 거지. writer, write는 쓰다는 뜻이야. er를 붙이면 글을 쓰는 사람, 작가가 돼. doctor, 이건 좀 특별한데 doct는 가르치다는 뜻이었어. 옛날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건강에 대해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or를 붙여서 의사가 된 거야. full은 가득 찬이라는 뜻을 가진 전미사야. full에서 온 거라서 기억하기 쉽지? careful, care는 조심이라는 뜻이니까 조심으로 가득 찬 상태, 그래서 조심스러운이 되는 거야. helpful, help가 도움이잖아? 도움으로 가득 찬 거니까 도움이 되는 이라는 의미가 나와. colorful, 컬러에 full이 붙으면 색결로 가득 찬 상태가 되어서 다채로운 이라는 뜻이지. wonderful, wonder는 경이로움인데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거라서 멋진 이라는 의미야. less는 없는 이라는 뜻이야. without과 같은 의미로 뭔가가 부족하거나 결여된 상태를 나타내지. hopeless, hope는 희망이고 여기에 less가 붙어서 희망이 없는, 즉 절망적인이라는 뜻이 돼. 상황이 정말 안 좋을 때 쓰는 표현이야. careless, care는 주의, 관심인데 less와 만나면 주의가 없는, 그러니까 부주의한이 되는 거지.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한테 쓸 수 있어. homeless, home에 less를 붙이면 집이 없는 상태, 즉 노숙자의 라는 의미가 나와. endless, end는 끝이니까 끝이 없다는 건 무한한 이라는 뜻이지. 시간이나 공간이 계속 이어질 때 사용해.
ment는 상태나 결과를 뜻하는 전미사야. 동사 뒤에 붙어서 명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 agreement. agree는 동의한다는 뜻이지, 여기에 ment가 붙으면 동의하는 상태가 되어서 합의나 협정이라는 뜻이 돼. development. develop은 발전시킨다는 의미야. ment와 만나면 발전한 결과가 되어서 개발이나 발달을 나타내게 되지. movement. move는 움직인다는 뜻이야. 여기서는 움직이는 상태를 표현해서 움직임이나 운동이라는 의미가 돼. improvement. 마지막으로 improve는 개선한다는 뜻이고 ment가 붙으면 개선한 결과가 되어서 개선이나 향상을 의미해. this는 형용사 뒤에 붙어서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전미사야. 쉽게 말해서 어떤 특징을 명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happiness. happy라는 행복한 상태에 this가 붙어서 행복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되지. 기분이 좋은 상태를 하나의 개념으로 만든 거야. darkness. 다크에 this를 더하면 어두운 상태, 즉 어두움이 돼. 빛이 없는 그 상황 자체를 표현하는 거지. kindness. kind라는 친절한 성질이 this와 만나면 친절함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탄생해. weakness. 마지막으로 weak한 상태에 this가 붙으면 약함이나 약점을 뜻하게 돼. tion과 sion은 행위나 상태를 뜻하는 전미사야. 동사 뒤에 붙어서 명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creation. create, 즉 창조하다에 tion이 붙어서 창조하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게 돼. 그래서 창조, 창작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information. inform은 알리다라는 뜻이야. 여기에 ation이 붙으면 알리는 행위가 되고 우리가 흔히 쓰는 정보라는 의미가 되지. education 또 마찬가지야. educate, 교육하다에 tion이 더해져서 교육하는 행위, 즉 교육이 되는 거고 discussion, discuss, 토론하다에 sion이 붙어서 토론하는 행위를 나타내. 그래서 토론이나 논의라는 뜻이 돼. ly는 하게라는 뜻으로 형용사 뒤에 붙어서 부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 quickly, quick이 빠른이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ly가 붙으면 빠르게, 즉 신속하게라는 의미가 돼. carefully, careful은 조심스러운이잖아. 그래서 carefully는 조심스럽게, 다시 말해 신중하게라는 뜻이야. happily, happy가 행복한이니까 happily,는 행복하게, 즉 기쁘게라는 의미로 쓰여. easily, easy는 쉬운이라는 뜻이지. 그러면 easily는 쉽게, 간단히라는 뜻이 되는 거야. ism은 주의나 학설이라는 뜻을 가진 전미사야. 어떤 생각이나 이념 또는 학문적 이론을 나타낼 때 쓰이지. capitalism. capital은 자본이라는 뜻이니까 capitalism은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체제, 즉 자본주의가 되는 거야. socialism. social이 사회의라는 의미니까 사회를 중시하는 이념인 사회주의를 뜻해. nationalism. national은 국가의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nationalism은 자기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주의나 국가주의가 돼. 마지막으로 realism. real이 현실의라는 뜻이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사상이나 예술사조인 현실주의를 의미해. ist는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직업이나 특정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나타낼 때 정말 많이 쓰이는 전미사지. artist. art는 예술이고 여기에 ist가 붙어서 예술을 하는 사람, 바로 예술가가 되는 거야. scientist. science는 과학이니까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인
과학자가 되지. pianist. 피아노에 ist를 붙이면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 피아니스트가 돼. 이건 우리도 그대로 쓰고 있어. journalist. journal은 신문이라는 뜻인데 신문 기사를 쓰는 사람이니까 기자가 되는 거야. spect는 보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어근이야. inspect. 이는 안으로라는 뜻이니까 안으로 들여다본다는 의미에서 검사하다가 되었어. 뭔가를 자세히 살펴볼 때 쓰지. respect. re는 다시라는 뜻이야. 다시 돌아보다가 원래 의미인데 누군가를 계속 돌아보게 만드는 건 그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존경하다는 뜻이 된 거야. suspect. sus는 아래를 의미해. 아래를 들여다본다는 건 뭔가 숨겨진 걸 찾는다는 느낌이라서 의심하다가 되었어. spectator. spect에 ater가 붙으면 보는 사람, 즉 관중이 돼. 경기장에서 보는 사람들 말이야. port는 운반하다라는 뜻을 가진 어근이야. transport. trans는 가로질러라는 의미고 port와 합쳐져서 가로질러 운반하다, 즉 수송하다가 되었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이라고 public transport라고 하지. export. 이 x는 밖으로라니까 밖으로 운반한다는 뜻에서 수출하다가 된 거야. import. 반대로 im은 안으로란 뜻이라서 수입하다가 되었어. 수출과 수입, 딱 반대 개념이지? portable. port에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의 able이 붙어서 운반할 수 있는, 즉 휴대용의 이라는 의미가 되었어. 휴대폰을 portable phone이라고도 하거든. dict는 라틴어에서 온 어근으로 말하다라는 뜻이야. dictionary. dict가 말하다고, airy가 관련된 것이니까 말과 관련된 것, 그래서 사전이 된 거야. predict. pre는 미리라는 뜻이지 미리 말한다는 건 결국 예측하는 거잖아. contradict는 좀 재미있어. contra가 반대로니까 반대로 말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모순되다, 반박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dictate. 이건 그냥 말하다에서 받아쓰게 하다, 지시하다로 발전했어. struct는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어원이야. 뭔가를 쌓아 올리거나 만들어내는 의미가 담겨 있어. construct. con은 함께라는 의미니까 함께 세운다는 뜻이야. 그래서 건설하다, 만들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structure. struct에 명사형 어미 re가 붙어서 세워진 것이 되었어. 그래서 구조라는 뜻이야. instruct. 이니 안에라는 의미니까 안에 세운다는 뜻이야. 지식을 머릿속에 세워준다고 생각하면 가르치다가 되는 거야. destroy. 니는 아래로라는 의미야. 세워진 것을 아래로 무너뜨린다는 뜻이니까 파괴하다가 되는 거지. attract는 끌다라는 뜻을 가진 어원이야. attract. as은 뭐뭐 쪽으로라는 의미니까 뭔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뜻이지. 그래서 끌어당기다, 매력을 느끼게 하다가 되는 거야. extract. 이 x가 밖으로니까 밖으로 끌어낸다는 의미로 추출하다, 발췌하다가 돼. contract. con이 함께라는 뜻이라서 함께 끌어당긴다는 건데 이게 수축하다나 계약하다의 의미로 발전했어. distract. dis는 떨어져라는 뜻이니까 다른 곳으로 끌어당긴다는 의미로 주의를 산만하게 하다가 되는 거야. fact이나 fact는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어근이야. factory. fact에 장소를 뜻하는 ory가 붙어서 만드는 곳, 즉 공장이 됐어. manufacture. menu는 손이라는 뜻이고 fact는 만들다, yure은 행위를 나타내니까 손으로 만드는 행위에서 제조하다가 된 거야. artifact. art는 기술이라는 뜻이고 fact는 만들어진 것이니까 기술로 만들어진 것, 바로 인공물이나 유물을 말해. factor. fact에 뭔가를 하는 것을 뜻하는 or이 붙어서 만드는 것에서 요인이나 인수라는 의미로 발전했어. 뭔가를 만들어내는 원인이나 요소라는 뜻이지. duce, duct는 이끌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어근이야. conduct. con은 함께라는 뜻이니까 함께 이끈다는 의미에서 지휘하다, 수행하다가 됐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컨덕터 생각해보면 딱이지? reduce.
re는 뒤로니까 뒤로 이끈다는 거야. 그래서 줄이다, 감소시키다는 뜻이 된 거지. introduce는 어때? intro가 안으로니까 안으로 이끌어 들인다는 의미로 소개하다, 도입하다가 됐어. produce는 pro는 앞으로라는 뜻이야. 앞으로 이끌어내다. 그래서 생산하다, 만들어내다는 뜻이 된 거야. 이제 이 단어들이 훨씬 쉽게 기억될 거야. miss는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어원이야. transmit, trans는 가로질러라는 뜻이고 mit는 보내다니까 합치면 가로질러 보내다가 되어서 전송하다는 의미가 돼. 데이터를 transmit한다고 하면 전송하는 거지. submit, sub는 아래로라는 뜻이야. 그래서 아래로 보내다에서 제출하다가 된 거야. 숙제를 submit하는 거지. dismiss, dis는 떨어뜨려라는 의미로 떨어뜨려 보내다에서 해고하다는 뜻이 나왔어. mission, miss에 명사형 어미 ION이 붙어서 보내진 일, 즉 임무나 사명을 뜻하게 된 거야. form은 모양이라는 뜻을 가진 어원이야. transform, 이건 trans와 form이 합쳐진 건데 모양을 변화시키다는 뜻이야. 로봇이 자동차로 변신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거지. conform, 코는 함께라는 의미야. 그래서 함께 같은 모양이 되다. 즉 규칙이나 기준에 따르다는 뜻이야. deform, 대가 나쁘게라는 뜻이니까 모양을 나쁘게 만든다는 거야. 뭔가 일그러뜨리거나 변형시킬 때 써. uniform, uni는 하나하잖아? 하나의 모양이라는 뜻에서 제복이나 균일하다는 의미가 나왔어. 학교 교복도 모두 같은 모양이니까 유니폼이야. crede는 믿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어근이야. 먼저 credible. crede에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의 ible이 붙어서 믿을 수 있는, 즉 신빙성 있다는 의미가 돼. incredible. 앞에 부정의 의미인 in이 붙어서 믿을 수 없는이 되지. 그래서 믿기 어렵거나 정말 놀라운 상황에 쓰이는 거야. credit, credit에 명사형 어미 it이 붙어서 믿음을 주는 것, 그러니까 신용이나 학점을 뜻해. 마지막으로 credentials는 믿음과 관련된 것들이라는 뜻으로 자격증명서를 말할 때 써. 바이오는 그리스어에서 온 어근으로 생명이라는 뜻이야. biology, 바이오가 생명이고 logy가 학문이니까 생명을 연구하는 학문인 생물학이 되는 거야. biography, 여기서 graph는 기록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누군가의 생명, 즉 인생을 기록한 전기가 되는 거지. antibiotic, anti는 반대라는 뜻이야. 생명에 반대한다? 좀 이상하지? 사실 세균 같은 해로운 생명체를 죽인다는 의미로 항생제를 뜻해. biodegradable, 마지막으로 degradable은 분해되는 이라는 뜻이야. 생명체에 의해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그래서 생분해성에 라는 뜻이 되지. 환경 친화적인 제품에서 많이 보는 단어야. phone는 그리스어에서 온 어근으로 소리를 뜻해. telephone, tele는 멀리라는 뜻이니까 멀리서 오는 소리라는 의미야. 그래서 전화기가 된 거지. 멀리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 microphone, micro는 작은이란 뜻이고 작은 소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바로 마이크야. phonics, 여기서 x는 학문을 뜻하는 전미사거든. 그래서 소리에 관한 학문, 우리가 아는 파닉스 발음학습법이 된 거야. symphony, sym은 함께라는 뜻이니까 여러 악기가 함께 만드는 소리, 바로 교향곡이지. graph는 그리스어에서 온 어근으로 쓰다라는 뜻이야. photograph, photo는 빛이고 graph는 쓰다니까 빛으로 쓴다는 의미야. 그래서 사진이 되는 거지. 빛을 이용해서 순간을 기록하는 거잖아. paragraph, 패라는 옆에라는 뜻이야. 옆에 쓴다는 건 본문 옆에, 즉 따로 구분해서 쓴다는 의미로 단락이 됐어. biography, 바이오는 생명, 삶을 뜻하고 graph는 쓰다니까 누군가의 삶에 대해 쓴 글, 바로 전기야. autograph, 어토는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지
자신이 직접 쓴다는 의미로 친필 서명을 말해. 로그와 로지는 말이나 학문이라는 뜻을 가진 어근이야. 바이올로지, 바이오는 생명이고 로지는 학문이니까 생명을 연구하는 학문인 생물학이 되는 거지. 사이콜로지, 사이코가 마음을 의미하니까 마음에 대해 연구하는 심리학이 만들어져. 다이얼로그, 다이아는 통해서라는 뜻이고 로그는 말이니까 서로 통해서 주고받는 말, 즉 대화를 뜻해. 모놀로그, 모노는 하나를 의미하고 로그는 말이니까 혼자 사는 말인 독백이 되는 거야. therm은 열이라는 뜻을 가진 어근이야. 우리 주변에서 온도나 열과 관련된 영어 단어들을 자세히 보면 이 therm이 숨어 있어. thermometer, 열을 뜻하는 therm과 측정기를 의미하는 meter가 합쳐져서 온도계가 되었어. 말 그대로 열을 측정하는 도구지. thermal, therm에 형용사 어미 al이 붙어서 열의, 보온의라는 뜻이야. thermal underwear이라고 하면 보온 내복을 말하는 거야. thermostat, 여기서 stat는 서다, 정지라는 의미인데 열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온도 조절기를 뜻해. hypothermia, hypo는 아래라는 뜻이고 i아는 상태를 나타내니까 체온이 정상보다 낮아진 저체온증을 의미하지. 오토는 스스로 또는 자신이라는 뜻이야. automatic, 오토가 스스로고 matic이 움직이니까 스스로 움직인다는 뜻에서 자동해라는 의미가 되었어. 자동문이나 자동 세탁기 할 때 그 자동이지? autobiography, 여기서 오토는 자신, 바이오는 생명, 그래피는 쓰기야. 그러니까 자신의 생애를 직접 쓴다는 뜻에서 자서전이 된 거야. automobile, 모빌이 움직이는 이란 뜻이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의미로 자동차가 되었어. autopilot, 파일럿이 조종하다는 뜻이니까 스스로 조종한다는 의미에서 자동 조종 장치가 된 거야. 비행기에서 많이 쓰이지? 바이는 둘이라는 뜻을 가진 어원이야. bicycle, 바이가 둘이고 cycle이 바퀴니까 두 개의 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말하는 거야. bilingual, 이 lingual은 언어와 관련된 말인데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중 언어의 라는 의미가 돼. biannual, annually 매년을 라는 뜻이니까 1년에 2번 있는 연 2회일 나타내지. biweekly, 이건 좀 특이한데 2주마다 한 번 또는 일주일에 2번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 격주의 또는 주 2회의 뜻이야. circum은 둘레나 주위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야. 뭔가를 빙글빙글 둘러싸고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circumference, 원의 둘레를 말할 때 쓰는 가머지, circum이 둘레고 fur가 나르다니까 둘레를 따라 쭉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원둘레가 된 거야. circumnavigate, 이건 정말 멋진 단어인데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항해한다는 뜻이야. 마젤란의 세계 일주 같은 걸 생각해봐. circumstance, 상황이나 환경을 의미해. 우리 주위에 서 있는 모든 조건들이라고 보면 돼. circumscribe, 수학에서 외접한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둘레에 선을 그어서 범위를 제한한다는 의미도 있어. com이나 co는 함께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야. 이 친구들은 단어 앞에 붙어서 함께 뭔가를 한다는 의미를 만들어내지. combine, com과 bine이 만나서 함께 묵다가 되어 결합하다는 뜻이 돼. 두 개 이상의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야. connect, con과 nect가 결합해서 함께 묵다라는 의미로 연결하다가 되었어. 뭔가를 서로 이어주는 느낌이지? compare, com과 pair가 합쳐져서 함께 놓고 보다는 뜻으로 비교하다가 되었어. collect, 콜과 렉트가 만나 함께 모으다라는 의미로 수집하다가 되었어. 마이크로는 작은이라는 뜻이야. 마이크로스코프, 마이크로가 작은, 스코프가 보다니까 작은 것을 본다는 뜻으로 현미경이 되었어.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것들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지. 마이크로폰, 여기서 폰은 소리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작은 소리를 크게 만든다 해서 마이크가 된 거야. 정말 신기하지? 마이크로웨이브, 웨이브는 파동이니까
작은 파동이라는 뜻으로 전자레인지를 말해. 작은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음식을 데우는 거거든. 마이크로오르게니즘. 오르게니즘이 생물이니까 작은 생물, 즉 미생물을 뜻해.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생명체들 말이야. 미스는 잘못된이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예요.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쓰이죠. mistake, 미스와 take가 합쳐진 말인데 잘못 잡다는 의미에서 실수하다로 쓰여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말이에요. misunderstand, 이건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miss에 understand로 붙어서 잘못 이해하다, 즉 오해하다 하는 뜻이 되었어요. mislead, lead는 이끈다는 뜻인데 앞에 miss가 붙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 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오도하다, 속이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misbehave, 아이들이 말썽 부릴 때 쓰는 단어예요. behave는 행동하다인데 miss가 붙어서 못된 행동을 하다가 되었거든요. 멀티는 많은이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예요. multicultural, 여러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다는 뜻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멀티미디어,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처럼 다양한 매체를 한 번에 사용하는 거예요. 스마트폰만 봐도 멀티미디어 기기죠. multilingual,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모두 할 수 있다면 multilingual person이라고 할 수 있어요. multiply, 수학 시간에 자주 들었던 단어죠. 많이 겹친다는 뜻에서 곱하기나 늘리다 라는 의미가 되었어요. uni는 하나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온 어원이에요. uniform, 하나의 형태라는 뜻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양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제복이나 유니폼을 말해요. universe,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우주를 뜻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의 질서 안에서 돌아간다는 생각이 담겨 있죠. unique, 하나만 만들어진 이란 뜻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하고 유일한 것을 표현할 때 써요. unite, 하나로 만들다는 의미로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연합이나 단결을 나타내죠. 프로는 앞으로나 찬성한다는 뜻을 가진 접두사예요. progress, 프로가 앞으로, 그레스가 걸음이니까 앞으로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보하다, 발전한다는 의미가 되었죠. promote, 여기서 mote는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승진시키거나 홍보한다는 뜻으로 쓰이죠. project, 젝트는 던진다는 의미예요. 앞으로 던진다는 것에서 계획을 세우거나 프로젝트라는 뜻이 나왔어요. protect, 텍트는 덮는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덮어준다. 그래서 보호한다는 의미가 되었답니다. 참 신기하죠? 모노는 하나의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에서 온 접두사예요. monopoly, 독점이라는 뜻인데요. 모노가 하나에, 폴리가 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파는 상황, 즉 독점을 말하는 거죠. monologue, 이건 독백이에요. 모노의 로그가 말하다라는 뜻이니까 혼자서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연극에서 배우가 혼자 긴 대사를 할 때 쓰죠. monotone, 단조로운 음성이라는 뜻이에요. 톤이 소리니까 하나의 소리 톤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monarch, 군주라는 뜻인데 arch가 지배자라는 의미예요. 혼자서 지배하는 사람, 그래서 왕이나 군주를 뜻하게 된 거죠. chrono는 시간을 뜻하는 어원이에요. chronology, 이 단어는 chron과 학문을 뜻하는 ology가 합쳐져서 연대기학이라는 뜻이 되었어요.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학문이죠. chronic, 여기서는 chron에 형용사를 만드는 ic가 붙었는데요.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이라는 의미로 만성의라는 뜻이 됩니다. 만성질환처럼 말이에요. synchronize, syn은 함께라는 뜻이고 여기에 chron과 동사를 만드는 ize가 더해져서 시간을 함께 맞춘다, 즉 동기화하다가 되었어요. chronometer, 마지막으로 이 단어는 chron과 측정기를 뜻하는 meter가 결합해서 정밀시계라는 뜻이 되었답니다. 하이들은 물을 뜻하는 어원이에요.
hydrate, 물을 준다는 뜻으로 수분을 공급한다는 의미죠. 운동 후에 몸에 수분을 보충해야 해 라고 할 때 바로 이 개념이에요. dehydrate, 앞에 D가 붙으면 반대 의미가 되잖아요. 물을 제거한다는 뜻으로 탈수시킨다는 말이 됩니다. 말린 과일이나 라면을 만들 때 쓰는 방법이죠. hydrogen, 물을 생성하는 원소라는 뜻으로 수소를 가리켜요. 실제로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되거든요. hydraulic, 물의 압력을 이용한다는 의미로 유압의라는 뜻이에요. 굴삭기나 자동차 브레이크에서 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meter는 측정한다는 뜻을 가진 어원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뭔가를 재거나 측정하는 도구들을 보면 이 meter가 들어간 단어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thermometer, 열을 뜻하는 thermo와 측정하다는 meter가 만나서 열을 측정하는 온도계가 되었죠. speedometer, 속도를 의미하는 speed에 meter가 붙어서 속도를 측정하는 속도계예요. 자동차 운전할 때 꼭 보게 되는 그 계기판이죠. barometer, 압력을 뜻하는 barrow와 함께 쓰여서 압력을 측정하는 기압계가 되었어요. diameter, dia는 통과하여 라는 뜻인데 원을 통과하여 측정한다는 의미로 지름을 나타내게 되었답니다. 포토는 빛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어원이에요. photograph, 포토가 빛이고 graph가 그리다 라는 뜻이니까 말 그대로 빛으로 그린다는 의미에서 사진이 되었어요. photography, 여기서 graph는 기술을 나타내니까 빛을 이용한 기술, 즉 사진술을 말해요. photocopy, copy는 복사하다죠. 빛을 이용해서 복사하는 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사를 뜻해요. photosynthesis, synthesis는 합성이라는 뜻이에요. 식물이 빛을 이용해서 영양분을 만드는 과정, 바로 광합성이죠. 테즈는 발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온 어원이에요. 우리 발과 관련된 많은 영어 단어들이 여기서 나왔답니다. pedestrian, 이 단어는 발로 걷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보행자가 되었어요.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죠. pedal, 발과 관련된 것이라는 의미로 자전거나 자동차의 페달을 떠올리면 쉬워요. 발로 밟는 거니까요. centipede, 여기서 centi는 10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개의 발을 가진 벌레, 바로 지네를 말해요. 실제로는 100개가 아니지만요. expedition, 발을 밖으로 향한다는 뜻에서 원정이나 탐험을 의미하게 되었어요. 멀리 떠나는 여행이죠. audi는 듣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온 어원이에요. audio, aud와 명사형 어미가 만나서 들을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 되었어요. 그래서 audio, 음성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audience, 여기에 또 다른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듣는 사람들을 뜻하게 되었어요. 콘서트나 연극을 보러 온 관객, 청중을 말할 때 쓰입니다. audition, 듣고 평가하는 것이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예요. 가수나 배우라 되려고 보는 오디션이 바로 이거죠. audible, 형용사형 어미와 결합해서 들을 수 있는, 들리는 이라는 뜻이 되었어요. 소리가 가청범위 있다고 할 때 사용하죠. rupt는 깨뜨리다 라는 뜻을 가진 어원이에요. 뭔가를 부수거나 깨뜨릴 때 쓰이는 단어들에서 자주 만날 수 있죠. interrupt, inter는 사이에 라는 뜻이니까 사이에 깨뜨린다는 의미에서 방해하다, 중단시키다가 되었어요. 누군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 때 쓰죠. corrupt, 코르는 완전히를 의미해요. 완전히 깨뜨린다는 뜻에서 부패한, 타락시키다라는 의미로 발전했답니다. disrupt, dis는 분리를 나타내니까 분리시켜서 깨뜨린다는 뜻으로 방해하다, 혼란시키다가 되었어요. bankrupt, 재미있게도 bank와 rupt가 합쳐져서 뱅크를 깨뜨리다, 즉 파산한 이라는 뜻이 되었어요. 돈이 바닥나면 정말 모든 게 깨져버리는 느낌이죠. vert와 verse는 돌리다라는 뜻을 가진 어원이에요. convert, con은 함께라는 의미고 vert는 돌리다니까 함께 돌린다는 뜻에서 변환하다가 되었어요. 파일을 다른 형식으로 바꿀 때 쓰죠. reverse, re는 다시, 그리고 verse가 돌리다이니까 다시 돌린다는 의미로 뒤바꾸다가 되었네요. universe, uni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로 돌린 것, 즉 모든 게 하나로 합쳐진 우주를 의미하게 되었답니다. vertical, 돌려서 세운 상태를 나타내서 수직의라는 뜻이 되었어요.
script과 script는 쓰다라는 뜻을 가진 어원이에요. describe, D는 아래로, scribe은 쓰다죠. 아래로 써서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묘사하다, 설명하다가 되었어요. prescription, pre는 미리, script는 쓰다, 그리고 io에는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예요. 미리 써놓은 것이란 뜻에서 처방전이 되었답니다. subscribe, sub는 아래에, script는 쓰다인데요. 아래에 서명한다는 의미에서 구독하다, 가입하다는 뜻이 생겼어요. manuscript, manu는 손이고 script는 쓰다니까 손으로 쓴 것이라는 뜻에서 원고, 수고. 컴퓨터가 없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죠? conjunct는 연결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온 어원이에요. conjunction. con은 함께라는 뜻이고 junct가 연결이니까 함께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접속사예요. and, but 같은 단어들이 문장을 이어주잖아요. junction, 여러 길이 만나서 연결되는 곳이 교차로나 분기점이죠. adjunct, add는 에라는 뜻이에요. 본체에 딱 붙어서 연결된 부속물이나 보조적인 것들을 말해요. disjunction, this는 분리를 뜻하니까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나 분열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vin이나 vent는 오다라는 뜻을 가진 어원이에요. prevent, pre는 앞에, vent는 오다니까 앞에 와서 막는다는 의미로 예방하다가 되었어요. 병을 예방한다고 할 때 쓰죠. event, e는 밖으로, vent는 오다. 밖으로 나와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건이나 행사가 되는 거예요. adventure, ad는 뭐뭐로, vent는 오다. ure는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예요. 어떤 일이 다가온다는 느낌에서 모험이라는 뜻이 나왔어요. convention, con은 함께, vent는 오다. ion은 명사형이죠. 사람들이 함께 모여오는 것에서 대회나 관내라는 의미가 생겼답니다. cap과 셉은 잡다라는 뜻을 가진 어원이에요. except, 여기서 ac는 모모에게 라는 의미고 셉이 잡다니까 자신에게 잡아들인다는 뜻에서 받아들이다, 수락하다가 되었어요. concept, con은 함께를 뜻하죠. 함께 잡아모은다는 의미에서 개념, 관념이라는 뜻으로 발전했답니다. reception, re가 다시를 의미하니까 다시 잡아들인다는 뜻에서 접수나 리셉션이 되었어요. 호텔 리셉션에서 손님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capture, 이건 캡에 튜라가 붙은 형태로 직접적으로 잡다, 포획하다는 뜻이에요. 동물을 잡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쓰죠. 포스나 펀은 놓다라는 뜻을 가진 어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어딘가에 놓는다는 의미죠. position, 이 단어는 퍼스에 명사 어미, ition이 붙어서 만들어졌어요. 뭔가가 놓여진 그곳, 바로 위치나 자세를 뜻하게 되었죠. compose, com은 함께라는 의미인데 함께 놓는다는 뜻에서 여러 요소들을 모아서 구성하거나 작곡한다는 의미가 나왔어요. oppose, op는 반대로라는 뜻이니까 반대편에 놓는다는 의미에서 반대한다, 대립한다는 뜻이 되었네요. component, 여기서는 펀 형태로 쓰였는데 함께 놓여진 것들이라는 의미에서 구성 요소나 부품을 뜻하게 되었답니다. 무브와 못은 움직이다라는 뜻을 가진 어원이에요. 이 둘은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 같은 존재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어부터 볼까요? move, 말 그대로 움직이다, 이동하다 뜻이죠. remove, 여기서 re는 다시라는 의미예요. 다시 움직인다는 건 원래 있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거니까 제거하다가 되는 거예요. motion, 못에 명사를 만드는 ion이 붙어서 움직임, 즉 동작이나 운동을 뜻해요. promote, 프로는 앞으로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움직인다는 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는 의미로 승진시키다, 나 홍보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지는 태생이나 발생을 뜻하는 어원이에요. 무언가가 생겨나거나 만들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oxygen, oxy는 산소, 지는 발생이니까 산에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뜻에서 산소가 되었어요. 옛날 과학자들이 산소가 산을 만드는 원소라고 생각했거든요. hydrogen, hydro는 물이고 G는 발생이니까 물을 발생시키는 것, 즉 수소예요. 수소를 태우면 물이 만들어지잖아요. generation,
generate은 발생하다는 뜻이고 io는 명사어미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것, 즉 세대나 생성이라는 의미가 되었죠. nitrogen, nitro는 질산, G는 발생해서 질산을 발생시키는 것, 즉 질소예요. sense와 sense는 느끼다라는 뜻을 가진 어원이에요. sense. 우리가 흔히 쓰는 감각이나 의미라는 뜻이죠. sense에 이가 붙어서 느끼는 것 자체를 나타내게 됐어요. sentence. sent의 명사형 어미 ants가 결합한 형태예요. 원래는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문장이라는 뜻으로 발전했답니다. sensitive. sense-지에 형용사형 어미 itive가 붙었어요. 잘 느끼는 성질을 표현해서 민감한이라는 의미가 됐죠. present. 앞을 뜻하는 pre와 sent가 만나면 앞에서 느끼게 하다가 되어서 선물하다나
베네는 라틴어에서 온 어원으로 좋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benefit, 베네와 만들다는 뜻의 fit이 합쳐져서 좋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되었고 그래서 이익이나 혜택을 뜻하게 되었어요. beneficial. 여기서도 베네에 만들다는 뜻의 fit과 형용사를 만드는 iel이 붙었죠. 좋은 것을 만드는, 즉 유익한이라는 뜻이 되었답니다. beneficiary. 같은 베네와 픽에 사람을 뜻하는 이오리가 붙으면서 좋은 것을 받는 사람, 수혜자가 되었어요. benevolent. 베네의 의지를 뜻하는 vol이 만나니까 좋은 의지를 가진, 자비로운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참 논리적이죠. 컬리는 그리스어에서 온 어원으로 많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polygon, 기하학에서 나오는 이 단어는 펄리와 각을 의미하는 건이 만나서 만들어졌어요. 말 그대로 많은 각을 가진 도형, 즉 다각형을 말하죠. polyglot, 여기서 glot은 언어를 뜻해요. 그래서 polyglot은 여러 언어를 뭉직하게 구사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정말 부러운 능력이죠. polymer, 화학 시간에 들어봤을 텐데요. mer는 부분이라는 의미예요. 많은 분자 단위가 연결되어 만들어진 고분자 화합물을 말해요. polynomial, 수학에서 만나는 단어로 노미얼은 항으름이에요.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 바로 다항식이에요. 펠레는 그리스어에서 온 어원으로 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리가 멀다는 개념이 담긴 단어들을 만나볼까요? telephone. 텔레는 멀리, phone은 소리를 뜻해서 멀리 있는 소리, 즉 전화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정말 혁신적인 발명품이었겠죠? television. 텔레와 비전이 합쳐져서 멀리서 보는 것. 텔레비전이 되었네요. 집에 앉아서 먼 곳의 영상을 볼 수 있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telescope. scope는 보다는 뜻이니까 멀리 보는 도구라는 의미로 망원경이 되었어요. 천체 관측할 때 꼭 필요한 도구죠? telegram. gram은 쓰다는 뜻이에요. 멀리 보내는 글이라는 의미로 전보가 되었답니다. IGE는 무엇화하다라는 뜻을 가진 전미사예요. 어떤 상태나 성질로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realize. real은 실제의라는 뜻이니까 실제화한다는 건 무언가를 실제로 만들어내거나 깨닫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다, 실현하다라는 뜻이 나오죠. organize. organ이 기관이라는 뜻인데 기관처럼 체계적으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정리하다, 조직하다가 됐어요. modernize. modern에 ize가 붙으면 현대적으로 만들다가 되겠죠? 옛날 건물을 현대식으로 바꾸는 걸 modernize라고 해요. emphasize. emphasis 강조라는 뜻이에요. 강조하는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강조하다가 된 거죠. ITY와 TY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전미사예요. 형용사 뒤에 붙어서 명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ability, able이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ITY가 붙으면 할 수 있는 상태, 즉 능력이 되는 거예요. safety, safe는 안전한이죠. ty를 붙이면 안전한 상태가 되어서 안전이라는 명사가 돼요. reality, real은 실제의라는 의미인데 ITY와 만나면 실제인 상태, 바로 현실이 되는 거죠. activity, active가 활동적인이니까 ITY를 붙이면 활동적인 상태에서 활동이라는 뜻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형용사에 ITY나 TY만 붙이면 그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로 바뀌어요. ship은 관계나 상태를 나타내는 전미사예요.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나 어떤 특별한 상태를 표현할 때 쓰이죠. friendship, friend에 ship이 붙어서 친구와의 관계, 즉 우정을 뜻해요. 친구들끼리 맺는 그 따뜻한 유대감 말이에요. leadership, leader에 ship을 더하면 지도자로서의 상태나 능력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leadership, 지도력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relationship, relation과 ship이 만나면 서로 관련된 상태, 즉 관계라는 의미가 나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할 때 자주 쓰이죠. scholarship, scholar에 ship이 붙으면 학자의 상태나 학문적 성취를 뜻해져 장학금이나 학문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VS는 뭐뭐이 많은, 즉 full of라는 뜻을 가진 전미사예요. 어떤 것이 가득하거나 넘쳐날 때 쓰이죠. famous. fame은 명성이라는 뜻이니까 명성이 많은 상태가 되어서 유명한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dangerous. danger는 위험인데 위험이 많다는 건 곧 위험한 상황을 말하는 거죠. nervous. nerve는 신경을 뜻해요. 신경이 많이 쓰인 상태, 그러니까 긴장한 느낌을 나타내는 거예요. serious. serious는 진지함을 의미하는데 진지함이 많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OUS가 붙으면 그 앞에 단어가 가득한 상태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word는 방향이라는 뜻을 가진 전미사예요. 어떤 곳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을 나타낼 때 쓰이죠. forward. for는 앞으로라는 뜻이고 여기에 word가 붙어서 앞쪽 방향으로라는 의미가 되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이란 뜻이 됩니다. backward. 이번엔 백이 뒤로라는 뜻이니까 뒤쪽 방향으로 해서 뒤로 후진하는 이란 의미가 되죠. toward. to가 뭐뭐 쪽으로라는 뜻이라서 뭐뭐 쪽 방향으로가 되어 뭐뭐를 향해 뭐뭐에 대해라는 뜻으로 쓰여요. upward. up은 위로니까 위쪽 방향으로 해서 위쪽으로 상승하는 이란 의미예요.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 뒤에 word만 붙이면 그 방향으로 향한다는 뜻이 되는 거네요. ify는 즉 만들다나 하다라는 뜻을 가진 전미사예요. 뭔가를 어떤 상태로 바꾸거나 만든다는 의미죠. simplify. simple은 단순하다는 뜻이니까 단순하게 만들다, 즉 간단히 한다는 의미가 돼요. 복잡한 걸 쉽게 만드는 거죠. identify. ident는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만들다에서 확인하다, 식별하다로 발전했어요. 뭔가를 정확히 알아보는 거네요. classify. class는 등급이나 분류를 뜻하죠. 등급으로 만들다. 그러니까 분류한다는 뜻이에요. purify. pure는 순수하다는 의미예요. 순수하게 만들다, 바로 정화하다는 뜻이죠. 물을 깨끗하게 만들 때 쓰는 단어예요. age는 행위나 그 결과를 나타내는 전미사예요. message. mess는 보내다는 뜻이고 여기에 age가 붙어서 보내는 행위, 즉 메시지나 전원이 되었어요. package. pack은 포장하다는 의미죠. 포장한 결과물이 바로 소포나 패키지가 되는 거예요. damage. dam은 손상을 뜻하는데 손상의 결과로 생긴 피해나 손해를 말해요. 차에 damage가 생겼다고 하면 차가 손상되었다는 뜻이죠. storage. store는 저장하다는 의미예요. 저장하는 행위 자체나 저장 공간을 가리켜요. 핸드폰 스토리지가 부족하다고 할 때 바로 그거예요. al은 영어에서 뭐뭐의 성질이나 뭐뭐와 관련된 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전미사예요. 명사 뒤에 붙어서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personal. person, 즉 사람에 al이 붙어서 개인의 라는 뜻이 되었어요. 개인적인 얘기할 때 많이 쓰죠. national. nation은 국가니까 national은 국가의 또는 전국적인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natural. nature는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natural은 자연의, 천연의 라는 뜻으로 쓰여요. 천연 화장품 같은 걸 natural cosmetics라고 하죠. cultural. culture, 즉 문화에 al이 붙으면 문화적인 이라는 뜻이 돼요. 문화적 차이를 말할 때 cultural difference라고 표현하거든요. 엔트로프 어원은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과 관련된 다양한 영어 단어들에서 이 어원을 만날 수 있답니다. anthropology, 인간을 뜻하는 엔트로프에 학문을 의미하는 ology가 붙어서 인류학이 되었어요. 인간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misanthropy, 여기서 miss는 잘못된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성질, 즉 인간 혐오를 뜻해요. philanthropist, phil은 사랑을 의미하고 ist는 사람을 나타내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자선가를 말해요. anthropomorphic,
morph는 형태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형태를 가진, 즉 동물이나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화된 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dam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어원이에요. democracy, 여기서 dam은 사람, crazy는 통치를 의미해서 사람이 통치하는 것, 바로 민주주의를 뜻하죠. pandemic, 폐는 전체, dam은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퍼지는 것이라는 의미로 세계적 유행병을 말해요. epidemic, epi는 위에, dam은 사람, ic는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사람들 위에 퍼지는 이라는 뜻으로 전염병을 나타내죠. demographic, dam은 사람, graph는 기록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기록하는 것과 관련된, 즉 인구 통계학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필은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에서 온 어원이에요. philosophy, 여기서 필은 사랑, soph는 지혜를 뜻해서 지혜를 사랑한다는 의미로 철학이 되었어요. 정말 멋진 표현이죠? Philadelphia, 미국의 유명한 도시 이름인데 필과 형제를 뜻하는 아들프가 만나서 형제를 사랑하는 도시, 즉 우애의 도시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Philanthropy, anthrop는 인간을 의미하니까 인간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박애주의나 자선활동을 가리켜요. Philharmonic, 조화를 뜻하는 harmon과 결합해서 조화를 사랑하는, 즉 음악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교향악단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었답니다. pop은 그리스어에서 온 어원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포증들이 바로 이 어원에서 나온 단어들이죠. phobia, 이건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두려움을 뜻하는 phob에 상태를 나타내는 이하가 붙어서 공포증이라는 뜻이 되었어요. claustrophobia, 닫힌 공간을 뜻하는 클러스트로와 만나서 미리실 공포증이 되었고요. 좁은 공간만 들어가도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arachnophobia, 거미를 뜻하는 arachn과 결합해서 거미 공포증이죠. 작은 거미 하나에도 비명을 지르는 분들 계시죠? hydrophobia, 물을 뜻하는 하이들과 만나면 물 공포증이 돼요. 수영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우겠네요. 소프는 그리스어에서 온 어원으로 지혜를 뜻해요. philosophy, 이 단어는 필로가 사랑을, 소프가 지혜를 의미해서 합쳐지면 지혜를 사랑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의미가 나온 거예요. philosopher, 여기서 끝에 er이 붙으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즉 철학자가 되고요. sophisticated, 이 단어는 원래 지혜로운 이라는 뜻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세련된, 정교한 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재미있는 건 sophomore인데요. soph에 more이 붙였는데 more는 어리석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없지만 어리석은 이라는 뜻으로 대학교 2학년생을 가리키는 말이 됐어요. 1학년보다는 똑똑해졌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테크는 그리스어에서 온 어근으로 기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technology, 테큰과 올로지가 만나서 기술에 관한 학문이라는 의미가 되었는데 지금은 과학기술 전반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죠. 테크니커, 여기에 형용사 어미, 이컬이 붙어서 기술과 관련된 전문적인 의미로 사용돼요. 기술적인 문제라고 할 때 바로 이 단어예요. 테크닉, IQE라는 명사 어미가 더해져서 기법이나 방법을 뜻하게 되었어요. 요리 기법, 그림 기법처럼 말이죠. 테크니션, 마지막으로 사람을 나타내면 이시언이 붙으면 기술을 다루는 사람, 즉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 기술자를 컴퓨터 테크니션이라고 하거든요. 카즘은 우주와 질서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어원이에요. cosmetic, 질서를 만드는 것이라는 뜻에서 화장품의, 미용의라는 의미가 되었어요. 얼굴을 아름답게 정돈한다는 개념이죠. cosmic, 우주의 것이라는 뜻으로 우주의, 광대한이라는 의미예요. 우주처럼 엄청나게 큰 규모를 나타낼 때도 써요. cosmos, 질서 있는 우주를 가리키는 말로 우주 또는 질서 정연한 체계를 뜻해요. 혼돈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cosmopolitan, 우주의 시민이라는 뜻에서 국제적인, 세계 시민의라는 의미가 나왔어요. 한 나라에만 속하지 않고 온 세계를 고향으로 여기는 사람이나 분위기를 말할 때 쓰죠. 사이크는 그리스어에서 온 어원으로 정신이나 마음을 뜻해요. psychology, 이 단어는 사이크의 학문을 의미하는 올로지가 붙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정신에 관한 학문, 바로 심리학이 되는 거죠. psychologist,
여기서는 학자를 뜻하는 올로지스트가 붙었네요. 정신을 연구하는 학자니까 심리학자가 되는 거예요. psychological, 올로지컬은 학문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정신에 관련된 것들을 표현할 때 쓰이죠. 그래서 심리학적인이란 뜻이 돼요. psychiatrist, 마지막으로 이 단어는 좀 특별한데요. iatrist가 의사를 의미해서 정신을 치료하는 의사인 정신과 의사를 뜻하게 되는 거예요. 지오는 땅이나 지구를 뜻하는 어원이에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과 관련된 단어들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답니다. geography, 땅을 기록한다는 뜻에서 나온 지리학이에요. 산과 강, 나라의 위치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geometry, 땅을 측정한다는 의미로 시작된 기하학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나일강이 범람한 후 땅의 경계선을 다시 그으려고 측정했던 것에서 발전했어요. geology, 땅에 관한 학문이라는 뜻의 지질학이에요. 지구의 구조나 암석을 연구하는 분야죠. geothermal, 땅의 열, 즉 지열을 의미해요. 땅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뜨거운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예요. 카디오는 심장을 뜻하는 어원이에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심장과 관련된 단어들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답니다. cardiovascular, 심장을 뜻하는 cardio와 혈관을 의미하는 vascular, 이 합쳐져서 심혈관에라는 뜻이 되었어요. 병원에서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바로 이 단어를 쓰죠. cardiology, cardio에 학문을 뜻하는 ology가 붙어서 심장학이 되었고요. cardiologist는 여기에 전문가를 뜻하는 gist가 붙어서 심장내과 의사를 말해요. cardiac, cardio에 관련된 이라는 뜻의 ac가 붙어서 심장의라는 의미예요. 심장마비를 cardiac arrest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랍니다. neuro는 신경을 뜻하는 어원이에요. 우리 뇌와 신경계와 관련된 단어들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답니다. neurology, 신경학이라는 뜻인데 neuro가 신경, logy가 학문을 의미해서 말 그대로 신경에 대한 학문이 되는 거죠. 병원에서 신경과 의사를 neurologist라고 부르기도 해요. neurotic, 이 단어는 신경질적인이란 뜻으로 쓰여요. 신경과 관련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죠. neuron, 뉴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우리 몸의 신경세포를 말해요. neurosis, 신경증이라는 의미로 신경계의 질병 상태를 나타내는 의학 용어예요. osis는 질병이나 상태를 뜻하는 전미사거든요. 이렇게 neuro가 들어간 단어들은 대부분 의학이나 심리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돼요. leg는 법이라는 뜻과 읽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legal, 법의라는 뜻에서 합법적인, 법적인 이라는 의미가 나왔죠. 법에 맞는 것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illegal, 앞에 아니다 라는 뜻의 ill이 붙어서 불법의, 위법의가 되었어요. legal의 정반대 의미네요. legend, 여기서는 읽다는 의미가 사용됐는데 읽혀지는 것에서 전설, 법례라는 뜻이 생겼어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계속 읽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죠. legislate, 법을 가져오다 라는 뜻에서 법을 제정하다는 의미가 되었어요. 국회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거죠. 솔트는 강한이라는 뜻을 가진 어원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자주 만나는 단어들이 이 어원에서 나왔답니다. comfort, com은 함께라는 뜻이고 fort는 강한이니까 함께 강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위로하다, 편안하게 해준다는 뜻이 되었어요. effort, 이 F는 밖으로라는 뜻인데 밖으로 강하게 내보낸다는 느낌으로 노력이나 애쓰다라는 의미가 되었죠. fortress, 여기에 명사형 어미 S가 붙어서 강한 곳, 즉 요새나 성체를 뜻해요. reinforce, re는 다시, 이는 안으로, 그래서 다시 안으로 강하게 만든다는 뜻으로 강화하거나 보강한다는 의미예요. 강함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이 정말 흥미롭죠?
템프는 시간을 뜻하는 어원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여러 단어들 속에 숨어 있답니다. temporary. 말 그대로 시간적인이라는 뜻에서 출발해서 일시적인, 임시의라는 의미가 되었어요. 임시 직원을 temporary worker라고 하죠. contemporary. 칸은 함께라는 뜻이니까 같은 시간에 함께 있다는 의미로 현대의, 동시대의를 나타내요. contemporary art 하면 현대미술이죠. tempo. 음악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시간의 속도를 의미해서 템포, 박자가 되었어요. temple. 조금 특별한 경우인데 시간을 바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사원, 신전을 뜻하게 되었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다양하게 확장된 거예요. grade는 단계나 걸음이라는 뜻을 가진 어원이에요. 우리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grade. 이 단어는 grade에 e가 붙어서 만들어졌는데 단계나 등급을 의미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받는 성적이나 학년을 나타낼 때 쓰이죠. graduate. 여기서는 grade 뒤에 u와 ate가 붙었어요. 단계를 밟아나간다는 의미에서 졸업하다라는 뜻이 되었답니다. gradual. grade에 u와 al이 결합된 형태예요.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나타내서 점진적인 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upgrade. up이 앞에 붙어서 위쪽 단계로 올라간다는 뜻이 되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한다고 할 때 사용하는 거죠. 주드는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진 어원이에요. 법정이나 심사 관련 단어들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답니다. judge.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법원의 판사나 대회의 심사위원을 말해요. 저 뒤에 사람을 뜻하는 지가 붙어서 만들어졌죠. judgment. 판단하는 행위나 그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좋은 판단이었어 라고 할 때 그 판단 말이에요. prejudice. 여기서 pre는 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판단한 상태, 바로 편견이나 선입견을 의미하죠. judicial. 판단에 관한, 특히 사법에 관한 일들을 설명할 때 쓰는 형용사예요. 사법부나 법원 관련 뉴스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단어랍니다. 리버는 라틴어에서 온 어원으로 자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liberal. 자유를 뜻하는 리버에 형용사음이 어리 붙어서 자유로운이라는 의미가 되었는데 지금은 자유주의의 또는 관대한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liberty. 여기에 명사음이 ty가 더해져서 자유나 해방을 나타내요. 자유의 여신상을 영어로 Statue of Liberty라고 하잖아요. liberate. 동사음이 ate가 붙으면 해방시키다 하는 동사가 돼요. liberation. 그리고 liberate에 명사음이 ation을 붙이면 해방이나 자유화라는 명사가 완성됩니다. nove는 새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들 속에 이 nove가 숨어 있답니다. novel. nove에 형용사나 명사를 만드는 el이 붙어서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참신하다는 뜻도 되고 새로운 이야기인 소설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죠. innovation. 이는 안으로, nove는 새로운, ation은 명사어미예요. 안으로 새로운 것을 들여온다는 뜻에서 혁신이라는 의미가 되었어요. renovate. re는 다시, nove는 새로운, ate는 동사어미죠. 다시 새롭게 만든다는 뜻으로 개조하다, 수리하다라는 의미예요. novice. nove에 ice가 붙어서 새로운 사람, 즉 초보자나 신참자를 뜻해요. 도움은 집이나 지배라는 의미를 가진 어원이에요. 우리 집을 뜻하는 홈과 비슷한 느낌이죠? domestic. 도움이 집을 의미할 때 지배이라는 뜻에서 국내의나 가정의라는 의미로 발전했어요. 해외가 아닌 우리나라 안의 일을 domestic affairs라고 하죠. domain. 여기서는 도움이 지배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누군가가 지배하는 영역이나 분야를 말해요. IT에서 도메인 이름도 이 단어에서 나왔답니다. dominate. 역시 지배한다는 의미로 어떤 상황을 우세하게 이끌어가거나 압도할 때 사용해요. kingdom. 왕을 뜻하는 킹에 돔이 붙어서 왕이 지배하는 땅, 즉 왕국이 되었어요. 동물의 왕국도 애니멀 킹덤이라고 하죠.